네,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33살 조선, 살인 및 살인 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 모습 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네, 그 조선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혐의입니다. 살인, 살인미수, 사기, 절도 등 혐의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 촉법 소년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됐다. 따라서 어떻게 좀 이런 관측을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용의자죠. 조선에게는 전과 3번, 그러니까 전과 3범이면서 소년부 송치가 14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촉법 소년이 이제 괴물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스러운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촉법 소년이 저렇게 해서 계속 소년 처분을 받으면서 14번이나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현상은 또 일부 이제 실무에서는 회전문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촉법 소년들이 마치 회전문을 열고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년부 송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촉법 소년일 때는 형벌을 받지 않고 그 처분도 굉장히 경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처벌을 놓게 하는 것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일을 계속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는 또 본질적인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 사법 정책상 그리고 형사 정책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인 조선은 계획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이 조선은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 범행 당일 조선이 탄 택시 기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타자마자 그쪽에 신림 사거리거든. 그 사람은 무조건 목적이 신림 사거리거든. 신림 사거리를 가는 게 목적이야. 여기다가 숨기 갈고 막 부시럭거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보고 안전운행 하라고 딱 탔는데 밟으니까 일 보니까 그게 그 칼끝대기가 있고 그랬더라고. 저 보니까 칼도 있고 끝대기가 있고. 네, 변호사는 지금 범행 당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빨리 이동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이동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철저하게 그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요. 훔친 게 이제 절도고요. 그다음에 택시 요금도 안 내고 뛰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임승차가 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인범인데 일단 이제 이 사건을 저는 계획 범죄 보기 전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요 통계학적으로는 이게 가장 강력 사건이 적게 나고 그다음에 검거율이 아주 높은 일본과 더불어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안전한 사회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묻지마 살인처럼 이런 이제 그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상당히 떨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2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첫째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도 현장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제 그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음벌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과연 관리해서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이게 형사정책적으로 상당히 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2번째는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진짜 흉악범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이분들까지도 이게 사형제는 없어져야 되는가? 지금 이게 우리가 실제 그 사형이 법에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데 우리가 사형 폐지하자는 논거 중에 가장 큰 게 우판 가능성이거든요. 만약에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되면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연쇄살인범에는 이게 범행이 명백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봤잖아요. 이런 이게 흉악범들은 과연 이게 사형 집행까지도 저는 형사정책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 보거든요. 이런 게 전반적인 좀 저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선이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없고 발견되지 않았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열흘 정도 뒤에 나온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구정우 차장님, 네. 이게 보니까 철저하게 모방범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조선의 범행 자체도 끔찍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촉법소년 시절에 전과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번이나 사실상 소년원을 들락날락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소년원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단순하게 우발적인 어떤 그 범죄로 소년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잡범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 사기 수법을 거기에서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화를 해야 되는 그 기관이 오히려 새로운 범죄 수법을 익히는 학교가 되는 이런 모순이 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3번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상 상습범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여전히 그냥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신림동 추모 공간에 가짜 모금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유족의 동의 없는 모금함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금 처벌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일단 이 6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족의 동의도 없이 그 추모 현장에다가 모금함을 가짜로 갖다 놓은 겁니다. 사실 누가 언뜻 보면은 속아서 그 모금을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그 유족의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지인이 이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치우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연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살펴본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그 관련해서 뭐 그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로 이제 그 추모의 글들도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떼어간 혐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재물손괴 혐의까지도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짜 모금함이라니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